그날 나는 딸을 등에 업고 바닷가로 도망쳤습니다. 하늘은 까맣게 타오르고 거리마다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살던 집은 폐허가 됐고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를 안고 그저 살기 위해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발밑에 모래가 느껴졌을 때 나는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1975년이었습니다. 4.20이 함락되던 날, 베트남의 전쟁이 끝났던 날이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의 싸움은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려던 수천 명의 사람들, 불안한 눈빛, 짐조차 들지 못한 손들, 그리고 나처럼 어린 딸을 등에 업은 여자들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엔 공포와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있었죠. 이 전쟁이 정말 끝난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먹을 것도 배울 곳도 일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졌고 사람들은 내일이 아닌 오늘을 버티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나는 길거리에서 쌀을 팔았습니다. 낮에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남은 쌀을 팔았고 밤에는 양초 불빛 아래서 글자를 익혔습니다. 배우지 못한 삶이 이렇게나 버거운 줄 그제서야 실감했죠. 그림자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내 마음속엔 단 하나의 바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딸만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거리에서 무료 컴퓨터 수업이라는 작은 안내문을 보게 됐습니다. 고철 더미 같은 기계들을 두드리며 코딩을 가르쳐주는 젊은 선생님이 있었죠. 나는 망설이다가 그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기계는 나에게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HELLO라는 단어가 떴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기계가 나에게 말을 건넨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돼. 그렇게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코딩 수업을 들으며 나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복습했고, 낮에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딸은 점점 자라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앞에 더 나은 미래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몇 년 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프로그래밍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죠.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전쟁 피난민 출신의 기술 회사라니 어느 기업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며 코드를 짜고 작은 계약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한 기업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세우려 한다며 현지 기술 파트너를 찾고 있었죠. 그 손을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처음엔 작고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일이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5명에서 시작해 20명, 100명, 그리고 5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여성 개발자들만 3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나처럼 고된 삶을 이겨낸 사람들이고 그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료들입니다. 그중 몇 명은 지금 자신의 회사를 차려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지금 하노이의 IT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딸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폐허 속에서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느냐고.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저 버티고 견디고 다시 시작한 것뿐이라고요. 전쟁은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배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은 아시아의 기술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LG,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땅에 투자하고 있고 청년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촛불 하나 켜놓고 코딩을 배우던 작은 교실에서부터였다는 걸요.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이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조금의 용기와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총 대신 키보드를 든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베트남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코딩을 배운 첫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달라질 거야. 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눈앞에 놓인 작은 화면 속 코드 몇 줄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그건 단순한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언어였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달이었다. 그 후로 매일 밤 나는 코딩 수업을 들었다. 낮에는 여전히 쌀을 팔았고 빨래를 하고 가게를 청소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촛불이 켜지면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if, else, while. 이 낯선 기호들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나는 점점 바뀌어 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에도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5명이었다. 같은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었다. 그들 또한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나처럼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엄마들이었다. 우리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 볼까? 누군가의 농담 같은 말에 우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진심이 있었다. 그래서 만들었다. 컴퓨터 1대, 책상 3개. 그게 우리가 세운 미래꽃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시작이었다. 의뢰를 받으면 밤새 코드를 짰고 서툴러도 성실하게 결과물을 제출했다. 거절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다. 여자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 전쟁 난민이 뭘 하겠어? 이런 말들은 익숙해져야 했고 우리는 웃으며 넘겼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성실함을 알아봐준 작은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됐다. 디지털 출판용 문서 편집기 개발이었다.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우리에겐 세상 전부였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완성된 제품은 고객의 기대보다 나았고 그 덕분에 우리 회사의 이름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 무렵 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했다.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라인이었고 현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우리는 지원서를 냈다. 무려 38곳이 경쟁했다. 기술력은 물론 신뢰와 경험이 필요한 일이었다. 심사 과정은 혹독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업은 우리를 선택했다. 처음 회의에 들어갔을 때 내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나는 영어도 서툴렀고 비즈니스 매너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간절했다. 저는 전쟁을 겪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줄의 코드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말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우리는 파트너에서 핵심 개발업체로 성장했다. 그렇게 우리 회사는 20명, 10명, 100명, 그리고 지금은 500명의 개발자가 있는 회사가 되었다. 그중 70%가 여성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배우자 없이 살아가는 싱글맘, 그리고 전쟁 고아 출신의 젊은 개발자들. 그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고
가장 따뜻하게 동료를 챙겼다. 우리 사무실의 구호는 이랬다. 세상에 없는 기적, 우리 손으로 만들자. 기적은 그 말처럼 정말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베트남 최초로 자체 운영 체제를 가진 스마트 가전용 OS를 개발했고, 그 기술은 한국 본사로부터 최고 등급의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회사에 미국의 한 투자사가 찾아왔다. 당신들의 기술력은 실리콘밸리에서도 통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500만 투자를 제안했고, 그 투자로 우리는 두 번째 개발센터를 열 수 있었다. 하노이의 외곽, 전쟁 때 탄흔이 남아있던 오래된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딸에게 코딩을이라는 이름의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그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20년 전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던 나 자신이 떠올랐다. 허름한 의자, 깜빡거리는 모니터, 쫄쫄 굶은 배를 참으며 배우던 그날들. 이제 그 자리에 고운 옷을 입은 소녀들이 앉아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모른다. 하지만 코딩을 안다. 세상을 바꾸는 법을 배운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믿는다. 그 소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꿀 거라는 걸. 사람들은 아직도 말한다. 베트남이 그렇게까지 기술 강국이야? 그냥 인건비 싸서 공장 세우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일 뿐이다. 베트남은 이제 단순한 생산국이 아니라 혁신의 땅이 되었다. 우리 같은 회사가 수십 개 생겨나고 있고, 베트남의 대학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개발자가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전쟁은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니다. 키보드다. 그 키보드로 우리는 미래를 쓰고 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가 만든 작은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30개국에 수출됐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전쟁 폐허 속에서 코딩을 처음 배울 때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내 앞엔 여전히 빚도 있었고, 내일 당장 공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너 정말 잘 버텼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2023년 4월, 나는 초청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하버드 국제기술 포럼 연사 자격이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영어도 유창하지 않았고, 유명한 학위도 화려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청장은 진짜였고, 그들은 우리 회사가 전후국가 재건 모델로 세계적 모범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베트남을 떠나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보스턴은 바람이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고, 나는 이상하리만큼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포럼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들, 정치인들, 교수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까지. 내 순서는 오후 3시. 하지만 나는 오전부터 의자에 앉아 다른 연사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젊은 미국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후진국 아닌가요? 기술력보다는 싸구려 노동력으로 살아남는 나라 아닌가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말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총보다 키보드를 먼저 잡았고 절망보다 배움을 선택했으며 전쟁의 상처를 기술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전 세계 32개국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백 명의 여성들이 개발자가 되어 가정을 일으키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엔 제 딸도 함께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태어나 이제는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가르치고 있죠. 그때 뒤편에 앉아있던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중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시작된 박수였지만 점점 커지고 길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교수는 눈시울을 붉혔고 한 기자는 내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사보다 영화로 만들어야 해요. 그때 나는 정말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겨냈구나. 진짜로 세상을 바꿨구나. 단 한 명의 여성, 한 줄의 코드, 그리고 한 나라의 재건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박수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당신처럼 살고 싶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은 채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전쟁통을 피해 바닷가를 달리던 젊은 나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는 울고 있었지만 이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너 잘 견뎠어. 그리고 이제 너의 이야기는 수천 명의 이야기가 됐어. 그렇게 베트남의 기적은 하버드 강당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그래프나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 엄마의 희생, 딸의 성장, 그리고 작은 코드 하나로 시작된 희망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고 우리 회사 역시 매일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무너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잃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종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걸까? 돌아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안내문 하나, 낡은 컴퓨터 한 대, 서툰 손으로 입력한 첫 코드, 그리고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했던 약속 한마디. 엄마가 반드시 바꿔볼게. 그 약속이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한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엔 내 인생에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 한 여성 직원은 입사 2년 만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고 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영화보다 드라마 같고 어떤 이야기는 너무 평범해서 더 특별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회사 덕분에 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무겁던 과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지금의 베트남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논밭이 오늘은 산업단지가 되고 어제의 아이들이 오늘은 개발자가 되어 세계를 상대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모든 발전의 시작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 코드가 아닌 신뢰,
속도가 아닌 꾸준함. 그게 우리가 이룬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요? 딸은 이제 나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나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엄마, 이건 이렇게 짜야 더 효율적이야. 엄마, 요즘은 이런 프레임워크가 더 대세야. 나는 그 말들이 참 듣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내가 이룬 모든 미래가 들어있으니까요. 이제 나는 딸의 삶을 응원하며 조용히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코딩을 배우던 그날의 나로 남아 있습니다. 촛불 아래 두 손을 모으고 배우고 싶다고 속삭이던 그날 밤. 그 순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전쟁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가난과, 누군가는 차별과, 또 누군가는 실패와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전쟁이 끝났다고 기적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은 버티는 자의 것이고 믿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해냈다면 당신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절망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미 당신은 첫 번째 줄의 코드를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는 다시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삶 속 어떤 장면을 떠올리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던 날, 아무도 몰랐지만 조용히 울며 버텼던 시간, 그 작은 용기가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말하지 못한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크든 작든 눈물로 삼켜낸 시간들이 우리의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오늘 이 이야기도 그런 사연 중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의 작고 평범한 시작이 어떤 기적이 되는지 천천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감동이고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매일 당신의 마음에 가만히 닿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가끔은 혼자 울고 싶을 때, 가끔은 위로가 필요할 때, 가끔은 그냥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가 듣고 싶을 때, 언제든 여기로 오세요. 여기엔 당신의 이야기를 대신 말해주는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는 잘 보고 갑니다라는 인사이고, 댓글은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라는 공감이고, 구독은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지켜주실래요? 그냥 스치듯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남았다면 한 번쯤 이 작은 목소리에 손을 내밀어 주세요. 감동은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진심이면 닿는다고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 마음 한 귀퉁이를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요.